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 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두빌입니다. 주가 1.46% 밀렸고요. 오늘 시가 좀 밀렸고 아무래도 미국 관련 이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, 미국과의 어떤 그 협력. 물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중소형주들 위주로 강세가 나왔지만 대형주들은 흐름이 막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.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 이제 환경부 관련해가지고 뭐 기후부, 환경부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말들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심리적인 영향이 조금 있었고 오늘 반대로 친환경 종목들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쵸? 걔네들은 수혜 포지션이죠. 왜냐면 환경부는 결국 이제 규제 이런 거를 담당하는 또 부서이기 때문에 친환경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거고 반대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장중에 쉽게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뭐 탈원전 뭐 똑같이 비슷한 그런 느낌 아니냐 이런 거죠. 산업부가 원전 수출에 대한 거는 뭐 계속해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좀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과거 사례에 다른 나라에 있었죠. 독일이랑 영국이 예전에 이제 기후부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뭐 환경부, 기후에너지부 이런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제 전기요금이 좀 올라가고 제조업의 경쟁력이 이제 내려온 이후에 다시 에너지 중심 부처로 재편을 했다라고 해요. 물론 이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될지 완전하게 결정이 될지 뭐 중간중간 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두빌은 좀 영향이 제한적이긴 해요. 네. 이 두빌이나 뭐 한전같이 완전하게 이제 수출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그나마 이제 이런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원전 관련해서 기대감은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SMR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순항 중이고 미국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계약 맺은 것도 규모가 장난 아니죠. 여기서 이제 최소 뭐 12개 정도 모듈 기자재 제작 수주를 두빌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계약 이것도 이제 올해 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불가리아 원전 이거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해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도 내년 초 최종 계약이 목표다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이제 두빌이 좀 핵심 기자재 이런 것들을 또 공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한국형 원전이죠. 네, APR. 요 원전에 대해서 한전이 좀 요청을 했더라고요. 네. 이게 지난번에 주식재산권 이제 분쟁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구조와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들이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효율이 이제 많이 못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좀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. 결국 그거죠.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랑 공동 사업으로 하는 방식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서 하면은 결국 다 윈윈이니까 요거라도 좀 하게 해줘라 이렇게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. 미국은 원전 확대를 하고 싶어 하죠. 혼자서는 힘들어요. 우리나라가 도와줘야 된다. 그렇지만 이번에 그 합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고객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경제성 이런 이유로 한국형 원전을 참여하게 해달라 요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요것도 뭐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두빌한테 또 수에 기대감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약간 좀 나뉘고 있죠.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, 우리나라 쪽에서는 약간의 우려가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시장의 주도권이 잠깐 친환경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가는 여전히 6만원 가격대를 막아주고 있고요. 지금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, 그 다음에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 그런 구간입니다. 오늘 개인 매수 95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. 외국인 기관들의 양매도가 일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뭐 노이즈가 나올 때 이 정도로 매도세가 나오는 거는 평상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.
지금 중요한 건 앞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,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가는지 내려가지 않는지 이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뒷자리에 걸려 있을 때는요, 그 뒤에 있는 하단에 단기 추세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가격대를 이탈할 확률 자체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지만 6만원 가격 막아주면은 다시 한번 65,000원, 7만원 이런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전 검색하면은 뭐 다 좋은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얘기도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다. 또 시장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뭐 바이오, 로봇, 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반도체도 흐름이 좋았고요. 이쪽으로 돈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쪽, 특히나 이제 AI 지난주에 실적 이제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AI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원전에 대한 그 방향성도 쉽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. 우리는 짧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. 지금 내가 두비를 들고 있다라고 하면 진짜 뭐 아무리 못해도 내년 초까지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홀딩을 하는 거지 당장 내일 뭐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나와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굳이 두비를 매매를 할 필요가 없겠죠. 물론 앞 구간에 이 정도로 올라왔던 그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똑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흐름이 안 나오면 그러면 내 심리가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. 지금은요 심리적으로 내가 방어를 잘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여기에서 뭔가 포지션을 막 내가 들락날락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바꾸고 그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쉬운 구간은 아닙니다.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 조정 구간만 좀 버티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아래쪽에 남겨드린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뭐 AI 거품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여전히 뭐 수요나 이런 부분들 크게 문제가 없죠. 내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리마인드하고 또 이슈 같은 것들 체크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대응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. 저희 오늘 또 수익낸 내역들 종목이 많아가지고 또 여러 개 정리해가지고 쭉 깔끔하게 올려드렸고요. 아래쪽에 링크 있습니다. 누르시고 저희 관리팀장님이 또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 지금과 같은 시장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